경제 공동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딸인 문다혜 씨 관련된 내용.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와 관련된 문다혜 씨 전 남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른바 취업 특혜 의혹이죠. 이게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검찰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문다혜 씨와 관련된 어떤 금전적인 뭐 거래랄까요? 큰 목돈이 이렇게 막 뭐가 뭐 도달을 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한 또 내용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요. 일단 여야의 반응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비를 대줬다라는 것도 저는 검찰에서 흘린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사위는 독립적인 생계를 갖고 회사에 계속 다녔어요.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하기 몇 달 전까지, 불과 서너 달 전까지도 회사를 계속 다녔던 분이에요. 따로 살고 있고. 진짜 경제 공동체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장모분이 진짜 경제 공동체죠. 특혜 채용 의혹은 너무나 사실관계가 명백합니다. 원칙대로 수사만 하시면 됩니다. 누구 편을 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담당 검사나 검찰총장을 불러서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니 이 수사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야 되겠습니까? 뭐 저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본인과 관련된 수사잖아요. 여러 가지. 그리고 전 남편에 대한 수사인데 이와 관련해서 본인이 입장을 냈었는데 또 한 번 냈습니다. 입장을 화면으로 확인해 보죠. 여기 보시면 경제 공동체란 말 만들어 성공했던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 얻어준 건가? 그러면서 우리는 경제 공동체 높 아니라는 거죠. 운명 공동체인 가족인데요.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다른 내용도 하나 더 보죠.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엄연히 자연인 신무인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이거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하고 약간 겹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관련된 반응도 좀 있습니다. 보시죠. 마치 자기가 무슨 괜히 던진 돌에 맞아 죽는 개구리라는 그런 비유를 그런 식으로 하시는가 하면 가족은 건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건 무슨 옛날에 조폭 영화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야, 우리 가족은 건드리지 마. 나 가만히 참지 못해. 뭐 마피아 영화도 아니고. 아무 관련이 없는 다혜 씨 금융거래 내역을 흘려서 망신주기하고 수사하고 이게 공정합니까? 저는 노무현 논두렁 시계대 이탄으로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뭘 불이익을 줬거나 피해를 줬거나 했을 경우에는 앙심을 품고 보복할 수 있죠. 근데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승진시켰더니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보복 수사는 아니죠. 보복할 자격과 지위에 있지도 않는 것 같아요. 좀 안심합니다. 지금 야당은요, 뭐 이 사람 똘똘 뭉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당에서는 아니 수사할 만하니까 하는 거고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지 왜 그럽니까? 약간 이렇게 반응을 좀 보이고 있고요. 김철영 교수님, 네. 지금 문다혜 씨가 반응을 보인 것 중에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발언을 약간 가져다가 써서 본인이 입장을 낸 것 같고요. 야당에서는 이른바 제2의 논두렁 시계 이거 역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언급되는 표현들이잖아요. 이거 지금 여론전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일단 맞서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일단 문다혜 씨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아마 저는 뭐 이 문다혜 씨가 보면 거의 일전을 불사하고 임전무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저는 문다혜 씨가 저렇게 자꾸 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에 글 올리는 게 좀 부적절해 보이는 게 굉장히 좀 철없는 딸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든 사단이 보면 본인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지금. 사실 엄격히 따지고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결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부모로부터 어떤 생활비를 보조받고 그다음 태국에서 어떤 이혼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청와대 들어가 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어머니인 김정숙 여사한테 뭉칫돈 받게 된 것도 결국 본인 때문에 벌어진 사단이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아마 어떤 뭐 이 노무현 대통령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뇌물죄로 지금 엮여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지금 또 아버지하고의 어떤 운명 공동체라 그래서 본인도 또 지금 아버지를 또 끼워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어제 보면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면 SNS에
그 통도사에 있는 메밀밭을 바라보는 예. 동영상을 뒷모습이 나왔죠? 먹구름이 몰려오고 거센 바람이 부는데 그 뒤에 뒷모습을 보면 예. 굉장히 조금 막막해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좀 얼굴은 비춰지지 않은데 상당히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 어떤 어떤 검찰의 어떤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저렇게 좀 무기력한 상황으로 저는 넋을 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필 또 저런 모습이 또 올려왔단 그리고 말이에요. 저 모습을 보면 또 우리 그 친문, 그 옛날에 친문이나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보면 굉장히 애틋하고 진짜 안타까운 그런 모습도 또 동정 여론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다른 지금 또 완전히 반대로 지금 싸우겠다고 하고 있으니 정말 철없는 딸을 둔 아빠의 어떤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김정욱 행정관, 문다혜 씨가 지금 본인은 운명 공동체라 그랬어요. 경제 공동체 아니고요. 뭐 운명 공동체인데, 그러니까 본인의 아버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보이는 운명 공동체 이런 뜻입니까?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걸? 그것 전에 참 검찰스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내용을 보면 생활비를 줬는지 안 줬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인데 생활비를 줬다가 사위가 취직을 해서 생활비를 안 주니까 그만큼 돈을 안 줘서 뇌물이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 상황을 보면서 참 검찰스럽다. 그리고 문다혜 씨는 우리 헌법에 자기 방어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검찰이 최종 판결을 내리는 주체가 아니잖아요. 수사에서 기소하는 주체잖아요. 예. 아니, 그걸 동의할 수 없는데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말을 하게 되면 헌법적인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경제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건 이익관계 거래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운명 공동체는 천륜이잖아요. 천륜이 맞잖아요. 아버지인데 이런 문제 때문에 아버지랑 관계를 끊을 수는 없는 거고 경제 공동체라는 판례를 가지고 검찰이 제가 좀 장난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 공동체 핵심은요. 이 경제 공동체라는 게 확인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동 정범인지 확인돼야 돼요. 서로 공모했는지에 대가성도 확인이 돼야 돼요. 그다음 외압을 행사했는지 직권을 행사했는지 확인이 돼야 돼요. 이런 내용은 하나도 밝히지 않으면서 그냥 경제 공동체다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야 경제 공동체래 과거에 박근혜 최순실 이것 때문에 걸려서 유죄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여기 다 법조인 다 계시잖아요. 이것만 확인되는 거 아니잖아요.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유죄가 된 게 아니라 공동 정범으로 확정이 됐고 거기다 대가성이 문제가 있으니까 확인된 거니까 저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다혜 씨가 검찰이 한 의도를 안다면 예. 이거 계속 예를 들어 크게 할 이유가 하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그래서 검찰의 어떤 전직 대통령 모욕 주기,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 구하기에 문다혜 씨 이 내용을 안다면 예. 굳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하지 마시고 수사 대비를 잘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공동체라는 표현이 며칠 전부터 나오는데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이른바 특혜 채용 의혹이잖아요. 이걸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른바 이 전 사위 그리고 딸을 경제 공동체로 검찰이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경제 공동체라는 게 이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 때 나온 얘기잖아요. 그때 당시 영상을 좀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보시죠.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은 법률적인 개념이 아니라서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이익의 공유 관계에 대해서는 관련된 여러 자료를 통해서 상당 부분 입증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거는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거고요. 예. 또 그 경제 공동체라는 말은 암만 생각해도 이상하니까 예. 특검에서도 철회를 했어요. 박상수 대변인, 좀 변호사시긴 한데 2010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수사 때 이게 경제 공동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걸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반겨봤지만 엮어도 너무 엮었다. 굉장한 반발이었거든요. 이 경제 공동체라는 거 이번에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률 용어라는 건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그 법률 용어의 개념이 확정이 되면 법학 교과서에도 수록이 되는 개념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학설로만 존재했던 성인지 감수성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성범죄와 관련돼서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형법 교과서에 성범죄 관련된 한 챕터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제 공동체라는 것도 이 수뢰죄와 관련된 수뢰죄의 공동정범성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돼 처음에는 법률 용어가
용어가 아니었지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지금 이제 최서원 씨 사건에서 경제공동체라는 용어가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서 쓰이면서 이제는 이것이 하나의 요건처럼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이 경제공동체가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곽상도 전 의원의 그 아들과 관련된 이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풀려나간 것이 뭐 어떻게 된 거냐면 1심 판결에 현재 저기지만 이제 부모 자식 간이지만 독립생계를 유지했다. 독립생계가 유지됐기 때문에 경제공동체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니다라고 1심에서 판단했다는 건데요. 뇌물을 불인정했던 이러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공동체는 이제는 대법원 판례나 이 판례를 통해서 명백히 법률 용어로서 마치 성인지 감수성처럼 법률 용어로서의 지위를 획득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공동체 여부가 있는지 여부는 이와 같은 수뢰죄의 공동정범성을 따질 때 반드시 따져줘야 되는 사안입니다. 제가 문다혜 씨 SNS 이 글을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문다혜 씨 같은 경우에 빨리 전문적인 형사 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시고 예, 이 공동체란 표현을 이런 식으로 스스로 쓰는 것이 이게 우리 법률가의 용어로 쓰면 유해적 진술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자기방어권에 대해서 김종학 행정관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기방어권을 적절히 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명 공동체다. 경제 공동체, 운명 공동체 하면 유사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용어를 스스로 언급하는 것은 유해적 진술로서 이 경제 공동체에 대한 법리적 판단에 유해적인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변호사의 적극적인 어떤 그 자문을 받으면서 이런 SNS 글도 신중하게 올리실 것을 정말 이거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드리는 조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다혜 씨 아버지 문재인 전 대통령도 법조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따님이 쓰는 것까지 아버지가 다 이렇게 어떻게 하기가 힘들었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갑자기 이제 법적 조언까지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경제 공동체 이 개념 사실은 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도 이게 적용이 됐고 이번 건도 이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에서 며칠 전에 이분은 오늘 보니까 살짝 약간 비꼬는 역할을 많이 하시는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도 약간 그런 맥락인데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 문다혜 씨와 함께 경제공동체 법리를 적용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환호했던 경제공동체 법리, 이제 당신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 네. 당신들에게 이제 적용되고 있다. 그때 그거 써먹더니 이제 당신. 이건 뭐 엄청난 비판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아무래도 윤석열 현 지금 대통령께서 수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김재원 저 최고위원도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수사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뭐 김재원 뭐 최고위원이 뭐 말실수 많이 하신 걸로 이미 알려진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는데 저는 이 지점에서 이걸 지적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경제 공동체를 논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제 공동체를 논하려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취업을 할 때 특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유죄로 나와야 돼요. 유죄로 나오면 그때 그 과정에서 누가 개입을 했고 그 특혜 취업으로 해서 누가 수혜를 받는지가 밝혀지고 그 밝혀지는 과정이 유죄로 결정이 나면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다혜 씨가 경제 공동체인지 아닌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사위의 취업이 특혜다라고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걸 기정사실화하고 지금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따님이 경제공동체 아닌가 이런 문제를 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이게 공정하지 못한 야당 탄압이고 대통령의 흠집내기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뭐 한 분은 조언을 해주시고 한 분은 이거 뭡니까 지금 왜 뭐 확정도 안 되는데 이게 벌써 나옵니까? 약간 이런 반응입니다.